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일선 학교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고 있죠. 수업은 대부분 외부 수영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수질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피부 질환이 발생한 수영장 측이 올해도 여러 학교와 계약을 맺자 시의회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 현장에 도입된 생존 수영. 하지만 수영장을 갖춘 학교가 없다 보니 대부분 수업이 학교 밖에서 진행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수질을 비롯한 수영장의 안전성 확보. 지난해 계양구의 한 수영장에서 학생들의 피부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영장이 올해도 생존 수영 교실로 활용되자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작년 4월에 계양구 초등학교가 계약한 계양구의 한 수영장도 피부 질환이 발생해서 업체 부상이 진행되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 업체가 올해 5월 말까지 계약한 금액만 5개 학교 8,500만 원이 넘습니다. 교육청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했는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사고 발생 이후에도 업체명만 바꿔 운영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는 상황. 시교육청은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들이 내용을 살펴서 그 계획 안에 넣어서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교육청의 과도한 용역 추진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최근 3년간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연구 용역은 500건이 넘습니다. 2021년엔 139건이던 용역은 2022년엔 168건, 지난해엔 1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사업이 너무 많고 용역도 너무 많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필요한 사업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이 용역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전 모르겠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연구 용역의 경우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다면서 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미추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보호사가 환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보호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해 첫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관리감독 주체인 병원도 책임이 있다며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 입원실. 보호사가 환자의 목을 세게 밀칩니다. 환자가 저항하자 환자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두릅니다. 환자는 기어서 병실을 나가려 하지만 이마저도 허락치 않습니다. 팔과 다리를 끌어당기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쯤. 장애가 있던 50대 여성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하루 만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검찰은 30대 보호사 B씨를 특수폭행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황. 피해자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병원 측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손가락이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까지 있는데 어떻게 하루가 지나는 그동안 응급실도 안 데리고 가고 그냥 그 어두운 방에 혼자 뒀는지, 어떻게 이런 병원이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장애인 단체도 병원 책임론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주문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CCTV 설치 등 몇 가지 형식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검찰은 병원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에 선뜻 불기소라는 면죄부를 씌워주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병원의 보호사 제도에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와 달리 정신병원 보호사는 몇 시간 교육을 받으면 근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른 병동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은 정신병원만의 보호사라는 희한한 제도를 만들어서 제대로 교육도 인수도 안 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환자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역할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도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병원 측은 개인의 돌발 행동일 뿐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해명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얼마 전 동구 송현로 일대 교차로 개선 공사로 인해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횡단보도 이용이 더 불편하고 사고 위험까지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려했던 대로 교차로 공사 구간에서 또 사고가 발생하면서 주민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진행 중인 송현로 일대 교차로 개선 공사. 교차로 구조를 변경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주민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위치가 조정되면서 이용이 더 불편하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위험입니다. 이 신호를 보고 저쪽에서 북한 쪽으로 가는 차들은 저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호를 보고 멀리서도 저속 운행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횡단보도는 저쪽에서 빵 뚫려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과속으로 달려요. 차들이 바로 붙이는 지나가는데 저 보세요. 버스는 여기 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쪽에서 오는 방향도 마찬가지고. 운전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는데 지난달 차량이 교통섬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주민들이 우려했던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최근 교차로 일대에서 화물차와 택시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직진 차량이 이제 그 산업용 덤프 차량이었고요. 예,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이제 좌회전 받는 그 개인 영업용 택시하고 접촉 사고가 있었는데 그 계속 그 우려와 똑같이 사고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좀 어떻게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는 입장을 밝혔던 LH. 하지만 우려했던 것처럼 사고가 잇따르자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입니다. 인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멈춘 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요. 주민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15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해야 하는 데다 음식 배달이나 택배도 끊겨 일상생활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힘겹게 계단을 걷는 주민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입니다. 행여나 미끄러질까 장갑까지 끼고 계단 손잡이와 벽을 짚어가며 조심스레 걷고 잠시 계단을 오르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지금 이제 4층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어디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10층. 얼마나 힘드세요? 말도 못하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지 뭐 이거. 죽지 못하는 거야 이거. 주민들이 이렇게 계단을 걷는 건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 지난 5일부터 아파트 8개 동 승강기 24대가 모두 가동을 멈춘 겁니다.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지 벌써 2주째. 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힘듭니다. 음식 배달도, 택배도 끊긴 데다 장을 보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쌀도 없어 지금. 그래서 쌀 조그만 거 하나 샀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최소한의 거. 배달도 오늘 안 돼요. 무겁게 장을 예. 그리고 우리는 아예 시키지 않아 택배를. 지금은 뭐 갖고 가는 거 사서 먹는 거조차도 나와서 그냥 한 끼 사 먹고 올라갈 때는 부식 같은 거 아무것도 못 올라가. 특히 이 아파트 주민 대부분 고령으로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실제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된 이후 2명의 응급 환자가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꼭 불렀지. 여봐요. 온천지가 이렇게 생겼어. 엄청 힘들지. 환자도 있고 전부. 그런데
이거 멈췄으면은 나는 이 대책이 만일에 이거 하자가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 주민들은 무엇보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사전에 별다른 고지 없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다며 울분을 터뜨립니다. 갑자기 이렇게 못 닫아놨으니까 그만 뭐 시간을 줬으면 하다못해 어디 오피스텔이라도 얻어 나가서 얼마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울며 겨자 받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2주 넘게 멈추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앗아갔는데요. 문제는 언제 다시 운행을 할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당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 그런 건지 또 대책은 있는지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이 아파트는 지난 1990년에 준공됐습니다. 총 8개 동으로 주민 608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승강기 24대가 모두 가동을 멈춘 건 정밀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가 실시되는데 지난 2017년 안전부품을 설치하라는 시정 권고가 내려졌고 지난 2021년 실시한 검사에서도 안전부품이 설치되지 않아 조건부 합격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지난 1월 정밀안전검사 때까지도 보완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최대 유예 기간까지 지나면서 불합격 처리가 된 겁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2+2개월 총 4개월의 기간을 유예 드릴 수 있어서 최대 5월 27일까지 기간을 드렸던 거고요. 그 기간을 내에도 여전히 조치가 안 되셔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4대 아마 불합격 판정으로 해서 결국 아파트 측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주민 600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입주자 대표회장은 안전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진행했지만 자재 수급 문제, 또 일부 주민 민원 등으로 공사가 지체됐다는 주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언제 다시 운행을 할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불합격된 거는 불합격됐더라도 가동을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가동을 안 함으로써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힘들다며 하루빨리 다시 가동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법상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을 중단해야 하고 부품 조달까지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배준영 국회의원과 중구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최대한 부품 조달을 앞당기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이 걸린다는데 이거를 한 달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7월 중순경에 부품이 수급되면 8월 15일까지 해서 2달 안에는 해보겠다라는 게 현재 저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게 2달이에요. 당장 엘리베이터 가동이 어려운 만큼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불가피한 상황. 중구는 운행 정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공사 현장이 발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지 2년 만에 갈등이 해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공사는 이르면 이달 말 재개될 전망입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단 블루동의 한 택지개발공사 현장입니다. 발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관계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2차례 시험 발파까지 진행했지만 갈등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인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면서 LH와 주민들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발파 공법 변경입니다.
LH는 기존에 고수하던 전면 발파 대신 비발파와 발파 공법을 5대5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와 인접한 곳부터 최대한 비발파 공법을 적용해 안반 심층부로 들어간 뒤 발파 방식으로 안반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 방식을 통해 발파 면적을 최대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공익감시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주택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비대위가 요구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 일정 계획 등을 사전에 비대위 및 협의체와 공유하고 피해 상황 등 발생 즉시 비대위와 협의체와 논의한다. 비대위는 공사에 관한 문제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고 협의체에서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된 뒤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LH는 조정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려와 불편에 대해서 조정하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정사까지 하기로 했지만 저희는 LH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여 우리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위는 공사가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어떤 안전장치가 조정안에 쓰여가지고 또 이런 사례들이 어떤 건설업계 쪽과 좀 많은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시작점이고 다시 좀 안전하게 잘 끝낼 수 있는 어떤 그걸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발파 민원이 2년 만에 해결되면서 공사는 이르면 이날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그런데 남동구의 일부 시설은 특정 단체가 독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만 사용하도록 자물쇠로 잠그는가 하면 불법 컨테이너까지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남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일부 동호인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남동구청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특정 단체가 공공 그라운드 골프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글쓴이가 골프장을 방문했을 땐 단체 측이 출입문을 아예 잠가놨다며 현장 사진까지 찍어 올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 테니스장 내부에 버젓이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한 단체도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독점 문제로 지난 1년여간 남동구에 접수된 민원은 62건에 달합니다. 테니스 및 배드민턴의 경우는 불법 레슨 및 특정 클럽의 독점화, 불법 시설물, 이제 컨테이너 천막 설치가 되어 있고요. 논란이 일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선 상황. 결국 남동구가 시설 운영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골자는 남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43개의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동안 일부 종목에만 적용했던 사전 예약 시스템을 10여 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시간 예약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예약 현황 시스템이 예약 현황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예약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이용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체육 동호인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힘들어 동호회 존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하는가 하면 선량한 동호인들까지 와해시키는 이런 예약제는 지금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동호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냐? 동호회가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서 차례는 동호회를 만들려는 건데 그럼 축구 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주 2회 정도는 해주셔야. 무조건 제재만 할 게 아니라 체육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대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것들 다 철거하고 개방형으로 하겠다 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다 보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여름엔 더워서 쓰러질 수 있고 겨울에는 추워서 벌벌 떨 수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해 남동구는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시설 유료화를 추진하고 구민 우선 예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각 체육시설 3주 단체에 대해선 일부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동구는 올 하반기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련 조례도 개정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는 6만 9천 톤에 달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민간 참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태운 여객선이 출항하자 선박 굴뚝에선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선박이 크면 클수록 배출되는 매연량은 더 많아집니다. 항구를 오가는 대형 화물차와 항만 하역 장비도 주요 탄소 배출 요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총 6만 9천 톤.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엔 완전한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저희 인천항만공사는 21년도 8월 달에 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선언식을 개최를 했고요. 현재는 35년도 경영 전략 체계에 저희 온실가스 저감을 경영 목표를 현재 반영해 있는 상태입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90% 이상은 선박에서 나옵니다. 특히 배들은 정박해 있는 동안에도 자체 유류 발전기를 가동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선박 전원 공급 장치, AMP 시설을 사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이상 줄이고 있습니다. 또 배가 일정 속도 이하로 운항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제 가속을 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천천히 달렸을 때 연료 소모량도 줄고 그밖에 이제 대기오염도 좀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는 68% 정도까지 현재 참여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친환경 설비를 갖췄다 하더라도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 등 민간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예산 지원뿐 아니라 촘촘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박의 속도를 조절을 해서 이런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우선 다른 항과 비교했을 때 좀 비교적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민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나갈 것인지 이거는 좀 정부 차원에서 고민이 함께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천 경제에서 인천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4%, 전체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지역의 탄소 중립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함께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